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전과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들 너무나 좋죠. 쉼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조정이 나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강한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섹터를 움직이는 가장 큰 두 요인은 판은 상당히 좀 잘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원자력 수출 협력과 관련된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 간 MOU에 이제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지난달이 아니죠. 지난해죠. 지난해 11월에 가서명이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2달 만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이 두 양국 간의 협력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양국 간 이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을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소위 얘기하는 이제 쌍끌이 수주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가 간의 MOU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 간의 분쟁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순차적으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침해 분쟁도 마찬가지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핵심인 합의 조건은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불리한 조건일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걸리적거렸던 이런 이제 지재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불안 요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BHI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이전서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으로서의 방향을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니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들만 놓고 보더라도 쉼없이 올라갔죠, 사실은. 장중에 중간중간에 음봉들을 형성을 하면서 장중 조정들이 발생이 되긴 했지만 전혀 이제 5일선 자체를 하이타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평 간의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도대체 기다리는 조정은 언제 나오는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정도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킴으로써 조금 더 추세에 대한 확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이번 설 연휴 이전에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드디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섰죠. 거기에 첫 번째 성과가 70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700조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인프라 투자, 특히 전력망과 관련된, 전원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따라붙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원을 공급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안에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SM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했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을 짧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동사의 기술력이에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로 증기 발생기, 그 다음에 이제 냉각 펌프, 핵 연료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올인원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 5년간 유럽과 중동 등을 통해서 원전 10기 이상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언급드렸듯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인 분쟁 자체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걸릴 게 없겠죠. 그래서 항상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퀀텀 점프는 좀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UAE 쪽인데 이게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성공적인 건설을 완벽하게 지금 다 수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5호기에서 6호기까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5호기, 6호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부분에 있어서, 큰 비중에 있어서 담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네덜란드 신규 원전 2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2025년도에 입찰 들어가거든요. 입찰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2028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네덜란드 입찰 기간 동안에 또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이 미국 간의 MOU가 어느 정도 공격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아마 첫 번째 무대가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SMR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MR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새로운 전력 공급원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소형 원자로 모듈이죠. SMR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국내 몇 안 되는 SMR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기업이죠. 미국의 대표 기업들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엑스에너지와도 마찬가지로 지분 투자가 좀 이루어진 상황들이어서 SMR과 관련된 주요 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뭔가 이제 채널들 기반들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SMR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모멘텀들이 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도 SMR에 대한 모멘텀들이 녹아있는 주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은 이 SMR 시장에 대한 확대 부분들로 인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주가의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과연 기존의 원전과 더불어서 SMR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 스토리들이 쓰여졌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설 연휴가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올해 2025년도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원하시는 수익을 거두시기를 기원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저 역시도 간절히 기원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리 공식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